여러분이 매일 드시는 그 맛있는 음식이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혈관을 조용히 막아가고 있고 언제든 심근경색이나 뇌졸중으로 쓰러뜨릴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40년간 심장내과 전문의로 수많은 환자분들의 생과 살을 지켜봐온 이성우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건강검진에서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다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니면 가족이나 지인 중에 갑자기 심장병으로 응급실에 실려간 분이 계시나요?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닙니다. 하지만 오늘 이 방송을 끝까지 듣지 않으시면 앞으로 5년 안에 심근경색이나 뇌졸중으로 병원 침대에 누워있게 될 수도 있습니다. 정말 무서운 이야기지만 이것이 바로 고지혈증이라는 침묵의 살인자의 실체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절대 드시면 안 될 위험한 음식 4가지와 반드시 드셔야 할 혈관 건강 음식들을 정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방송을 끝까지 들으시면 약 없이도 식습관만 바꾸는 것만으로도 심근경색과 뇌졸중까지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방송 아래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제가 40년간 심장내과에서 환자들을 진료하면서 가장 안타까웠던 것은 고지혈증이라는 질병의 특성 때문이었습니다. 고지혈증은 정말 교활한 병입니다. 겉으로는 전혀 아픈 곳이 없어 보이는데 속에서는 혈관이 서서히 막혀가는 조용한 시한폭탄과 같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선생님, 저는 아무 증상도 없는데 정말 치료받아야 하나요? 라고 물어보십니다. 바로 이 점이 고지혈증이 침묵의 살인자라고 불리는 이유입니다. 증상이 없다고 해서 안전한 것이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증상이 나타났을 때는 이미 심근경색이나 뇌졸중으로 생명이 위험한 상황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고지혈증이란 쉽게 말해서 피 속의 기름기, 즉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이 정상보다 많이 돌아다니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 기름기들이 혈관 벽에 차곡차곡 쌓이면서 혈관을 좁게 만들고 결국에는 막아버리게 됩니다. 마치 하수구에 기름때가 끼면서 물이 잘 안 빠지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예전에는 밥 잘 먹고 힘쓰면 건강하다는 말이 통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생활 환경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육체적 활동은 줄어들었는데 고칼로리 음식은 넘쳐나고 스트레스는 증가했습니다. 이런 환경 변화로 인해 고지혈증 환자는 해마다 급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65세 이후에는 신진대사가 느려지고 혈관의 탄력성도 떨어집니다. 젊었을 때는 괜찮았던 음식들도 이제는 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 신중한 식단 관리가 필요한 것입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수많은 환자분들을 보면서 한 가지 확실한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고지혈증은 약물 치료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올바른 식습관과 생활습관 개선이 가장 근본적인 치료법이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식습관만 제대로 바꿔도 콜레스테롤 수치가 30에서 40%까지 개선되는 것을 수없이 목격했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어떤 음식이 좋고 나쁜지 정확히 모르고 계십니다. 심지어 건강에 좋다고 알려진 음식들 중에도 고지혈증 환자에게는 오히려 독이 되는 음식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방송을 통해 그런 잘못된 상식들을 바로잡고 진짜 건강한 식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말 놀라운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릴까요? 제가 진료한 두 환자분의 이야기입니다. 같은 나이, 비슷한 키와 몸무게, 똑같이 당뇨병도 없고 운동도 거의 안 하는 분들이었는데 콜레스테롤 수치가 천지차이였습니다. 한 분은 총 콜레스테롤이 280을 넘어서 위험 수준이었고 다른 한 분은 200 이하로 정상이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이런 차이를 만들었을까요? 바로 음식 선택이었습니다. 수치가 높았던 분은 몸에 좋다고 생각해서 매일 달걀 노른자 3개씩 드시고 견과류도 한 줌씩 드시고 계셨습니다. 반면 수치가 정상이었던 분은 등푸른 생선을 자주 드시고 현미와 귀리를 주식으로 드시고 계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음식이 만드는 차이입니다. 같은 사람이라도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 건강한 사람이 될 수도 병원 신세를 질 수도 있습니다.
저는 40년간 이런 사례들을 수없이 봐왔습니다. 특히 충격적이었던 것은 건강에 좋다고 알려진 음식들 때문에 오히려 건강을 해치는 환자들이 많다는 점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한 70세 환자분은 TV에서 견과류가 좋다는 프로그램을 보고 매일 아몬드와 호두를 한 컵씩 드셨습니다. 3개월 후 검사에서 중성지방이 200에서 350으로 급상승했습니다. 또 다른 68세 환자분은 단백질 보충을 위해 매일 삶은 달걀을 3개씩, 그것도 노른자까지 다 드셨습니다. 6개월 후 LDL 콜레스테롤이 180을 넘어섰습니다. 이분들은 모두 건강을 위해서 드신 것인데 오히려 독이 되었던 것입니다. 반대의 경우도 많이 봤습니다. 콜레스테롤 수치가 280이었던 72세 김미자 할머니는 저의 지도에 따라 식단을 완전히 바꾸셨습니다. 곱창과 삼겹살 대신 고등어와 꽁치를 드시고 흰 쌀밥 대신 현미와 귀리밥을 드셨습니다. 단 4개월 만에 콜레스테롤이 190으로 떨어졌습니다. 약물 치료 없이 말입니다. 이런 극적인 변화를 수없이 목격하면서 저는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고지혈증은 음식으로 만들어지는 병이고 음식으로 치료되는 병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문제는 많은 분들이 어떤 음식이 진짜 좋은 음식이고 어떤 음식이 나쁜 음식인지 정확히 모르고 계신다는 점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신진대사가 느려지기 때문에 젊었을 때는 괜찮았던 음식들도 이제는 조심해야 합니다. 65세 이후에는 콜레스테롤을 분해하는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고 중성지방이 쌓이기 쉬운 체질로 바뀝니다. 그래서 더욱 신중한 음식 선택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이 음식이 몸에 좋다고 해서 매일 먹고 있는데 왜 수치가 안 좋아질까? 라고 의아해하신 적 있으신가요?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을 들으시면 그 이유를 정확히 알게 되실 것입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65세 이후 절대 드시면 안 될 위험한 음식 4가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음식들은 여러분이 건강하다고 생각하고 드시는 음식들도 포함되어 있으니 끝까지 주의 깊게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절대 피해야 할 음식은 곱창입니다. 많은 분들이 곱창을 단백질 공급원으로 생각하시는데 이는 정말 큰 오해입니다. 곱창 100g에는 콜레스테롤이 무려 300mg이나 들어 있습니다. 이는 하루 권장량인 300mg을 단숨에 넘어서는 수치입니다. 더욱 무서운 것은 곱창의 포화지방 함량입니다. 포화지방은 간에서 콜레스테롤 생성을 촉진시키는 주범입니다. 곱창을 드시면 음식에서 오는 콜레스테롤뿐만 아니라 몸에서 만들어지는 콜레스테롤까지 동시에 증가하게 됩니다. 마치 기름에 기름을 붓는 격입니다. 특히 곱창을 드실 때는 보통 술과 함께 드시게 되는데 이는 더욱 위험합니다. 알코올은 중성지방 수치를 급격히 올리고 간에서 지방 합성을 촉진시킵니다. 곱창과 술의 조합은 혈관에 치명적인 타격을 줍니다. 두 번째 위험한 음식은 달걀 노른자입니다. 달걀은 완전 식품이다. 하루에 달걀 3개씩 먹으면 좋다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하지만 이는 젊은 사람들에게 해당하는 이야기입니다. 65세 이후에는 전혀 다릅니다. 달걀 노른자 하나에는 콜레스테롤이 186mg 들어 있습니다. 노른자 2개만 먹어도 하루 권장량을 훌쩍 넘어버립니다. 저는 수많은 환자들이 건강을 위해서 매일 달걀을 3개씩 드시다가 콜레스테롤 수치가 급상승하는 것을 봤습니다. 물론 달걀 흰자는 괜찮습니다. 순수한 단백질이고 콜레스테롤이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노른자는 65세 이후에는 일주일에 2개 이상 드시면 안 됩니다. 특히 이미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으신 분들은 아예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 위험한 음식은 견과류 과다 섭취입니다. 견과류는 몸에 좋다는 말 때문에 많은 분들이 무제한으로 드시는데 이는 정말 위험한 생각입니다. 견과류는 분명히 좋은 음식이지만 양이 문제입니다. 아몬드 10개의 칼로리는 약 70칼로리, 호두 4조각은 80칼로리입니다. 한 줌 정도 드시면 이미 200칼로리를 넘어버립니다.
이는 밥 한 공기와 맞먹는 칼로리입니다. 칼로리가 높으면 중성지방이 급상승합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나이가 들수록 칼로리 소모량이 줄어든다는 점입니다. 젊었을 때는 견과류를 많이 먹어도 활동량이 많아서 소모가 되었지만 65세 이후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남은 칼로리는 모두 지방으로 축적되고 이는 중성지방 수치 상승으로 이어집니다. 네 번째이자 마지막으로 피해야 할 음식은 가공된 견과류입니다. 시중에 파는 허니버터, 아몬드, 소금에 볶은 땅콩, 설탕을 입힌 호두 같은 제품들 말입니다. 이런 가공 견과류는 견과류의 장점은 모두 사라지고 단점만 극대화된 최악의 음식입니다. 소금이 첨가된 견과류는 혈압을 올리고 설탕이 첨가된 견과류는 혈당과 중성지방을 동시에 올립니다. 기름에 튀긴 견과류는 트랜스지방과 포화지방이 가득합니다. 견과류라는 이름 때문에 건강식품으로 착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과자나 다름없습니다. 이 네 가지 음식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콜레스테롤이 높거나 포화지방이 많거나 칼로리가 과도하다는 점입니다. 65세 이후에는 신진대사가 느려지고 콜레스테롤 분해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음식들이 혈관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럼 이제 반대로 여러분의 혈관을 건강하게 지켜줄 고마운 음식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음식들은 단순히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것을 넘어서 혈관을 젊게 만들고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놀라운 효과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 소개해 드릴 음식은 등푸른 생선입니다. 고등어, 꽁치, 삼치, 정어리 같은 등푸른 생선들은 혈관 건강의 보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생선들에 풍부하게 들어있는 오메가3 지방산이 바로 그 비밀입니다. 오메가3 지방산은 혈관 벽에 쌓인 나쁜 콜레스테롤을 녹여내고 혈전 형성을 막아줍니다. 또한 혈관을 확장시켜 혈압을 낮추고 염증을 줄여주는 효과도 있습니다. 마치 혈관 청소부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로 일주일에 등푸른 생선을 3회 이상 드시는 분들은 그렇지 않은 분들에 비해 심근경색 발생률이 40%나 낮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저도 환자분들께 등푸른 생선을 권해드린 후 콜레스테롤 수치가 현저히 개선되는 것을 수없이 봤습니다. 하지만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생선을 드실 때는 구이나 찜으로 드시고 절대 튀기면 안 됩니다. 기름에 튀기면 좋은 오메가3는 파괴되고 나쁜 지방만 늘어나게 됩니다. 또한 소금을 너무 많이 사용하지 마시고 레몬이나 허브로 맛을 내시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로 추천드리는 음식은 귀리입니다. 귀리에 들어있는 베타글루칸이라는 성분은 LDL 콜레스테롤, 즉 나쁜 콜레스테롤을 직접적으로 낮춰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하루 3g의 베타글루칸을 섭취하면 LDL 콜레스테롤이 5에서 10%까지 감소합니다. 귀리는 또한 혈당을 천천히 올려주기 때문에 당뇨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혈당이 급격히 오르면 인슐린이 많이 분비되고 이는 지방 합성을 촉진시켜 중성지방을 늘립니다. 귀리는 이런 악순환을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귀리밥을 지어 드시거나 귀리죽으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시중에 파는 즉석 귀리는 설탕이나 인공 첨가물이 들어있을 수 있으니 원형 그대로 된 귀리를 구입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는 콩류입니다. 검은콩, 완두콩, 렌틸콩 등 모든 종류의 콩이 혈관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콩에 들어있는 식물성 단백질은 동물성 단백질과 달리 콜레스테롤이 전혀 없으면서도 포만감을 주어 과식을 막아줍니다. 또한 콩의 풍부한 섬유소는 장에서 콜레스테롤 흡수를 막고 담즙산과 결합하여 콜레스테롤을 배출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이소플라본 성분은 혈관을 확장시켜 혈압을 낮추는 효과도 있습니다. 네 번째는 올리브오일입니다. 올리브오일의 풍부한 단일불포화지방산은 나쁜 콜레스테롤은 낮추면서 좋은 콜레스테롤은 높여주는 놀라운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강력한 항산화 성분인 폴리페놀이 혈관 노화를 막아줍니다.
하지만 올리브 오일도 기름이므로 칼로리가 높습니다. 하루에 1에서 2스푼 정도만 사용하시고 고온에서 볶거나 튀기지 마시고 샐러드 드레싱이나 나물 무침용으로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섯 번째는 토마토입니다. 토마토에 들어있는 라이코펜은 혈관벽의 염증을 줄이고 LDL 콜레스테롤의 산화를 막아줍니다. 산화된 LDL 콜레스테롤이 더욱 위험한데 라이코펜이 이를 예방해 주는 것입니다. 토마토는 익혀서 드실 때 라이코펜 흡수율이 더 높아집니다. 토마토 소스나 토마토 주스로 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하지만 시중에 파는 제품은 나트륨이나 설탕이 많이 들어있을 수 있으니 직접 만들어 드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마늘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마늘의 알리신 성분은 콜레스테롤 합성을 억제하고 혈전 형성을 막아줍니다. 또한 혈관을 확장시켜 혈압을 낮추는 효과도 있습니다. 마늘은 생으로 드실 때 효과가 가장 좋지만 위장이 약하신 분들은 익혀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하루에 2에서 3쪽 정도가 적당합니다. 올바른 식단과 함께 반드시 필요한 것이 바로 운동입니다. 하지만 65세 이후에는 젊었을 때처럼 격렬한 운동을 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됩니다. 무리한 운동은 오히려 심장에 부담을 주어 위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운동이 가장 안전하면서도 효과적일까요? 제가 40년간 환자들을 지켜보면서 가장 확실한 효과를 본 운동법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추천드리는 운동은 빠르게 걷기입니다. 빠르게 걷기는 무릎이나 허리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심혈관 건강에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하루 30분씩 일주일에 5일 이상 빠르게 걸으시면 HDL 콜레스테롤, 즉 좋은 콜레스테롤이 증가하고 중성지방이 감소합니다. 빠르게 걷기의 기준은 약간 숨이 찰 정도의 속도입니다. 옆 사람과 대화는 가능하지만 노래를 부르기는 어려운 정도의 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너무 천천히 걸으면 효과가 없고 너무 빨리 걸으면 관절에 무리가 갑니다. 걸을 때는 평지보다는 약간의 경사가 있는 곳이 더 좋습니다. 경사를 오를 때 심장 박동수가 적당히 올라가면서 심폐기능이 강화됩니다. 하지만 너무 가파른 언덕은 피하시고 완만한 경사의 공원이나 둘레길을 이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로 추천드리는 운동은 계단 오르기입니다. 계단 오르기는 일상 속에서 쉽게 할 수 있는 운동이면서도 효과가 뛰어납니다. 2층 높이의 계단을 오르는 것만으로도 평지 걷기의 3배에 해당하는 칼로리를 소모합니다. 하지만 계단 내려오기는 무릎에 부담을 주므로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계단을 오른 후에는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해서 내려오시기 바랍니다. 처음에는 1층씩 익숙해지면 2층, 3층으로 차츰 늘려가시면 됩니다. 세 번째는 스트레칭과 관절 운동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근육과 관절이 굳어지기 쉬운데 이는 혈액순환을 방해하고 신진대사를 늦춥니다. 매일 10분씩이라도 스트레칭을 하시면 혈액순환이 개선되고 콜레스테롤 대사에도 도움이 됩니다. 목과 어깨 돌리기, 허리 비틀기, 다리 들어 올리기 같은 간단한 동작들을 천천히 반복하시면 됩니다. 절대 무리하지 마시고 아픈 곳이 있으면 그 부위는 피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추천드리는 운동은 수영입니다. 수영은 관절에 전혀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전신 운동 효과가 뛰어납니다. 물의 부력 때문에 무릎이나 허리가 아픈 분들도 안전하게 할 수 있습니다. 수영을 못하시는 분들은 물속에서 걷기만 해도 충분한 효과가 있습니다. 물의 저항 때문에 같은 동작이라도 지상에서보다 더 많은 칼로리를 소모하게 됩니다. 하지만 수영장 물이 너무 차가우면 혈압이 급상승할 수 있으니 적당히 따뜻한 물에서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섯 번째는 자전거 타기입니다. 자전거는 무릎에 부담이 적으면서도 하체 근력 강화와 심폐기능 향상에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균형 감각이 떨어진 분들은 넘어질 위험이 있으니 실내 고정식 자전거나 헬스장의 운동용 자전거를 이용하시는 것이 더 안전합니다. 운동할 때 가장 중요한 원칙은 절대 무리하지 않는 것입니다.
운동 중에 가슴이 답답하거나 어지러움을 느끼면 즉시 중단하고 휴식을 취하세요. 또한 운동 전후로 혈압이나 맥박을 체크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운동 강도는 천천히 늘려가야 합니다. 처음에는 10분부터 시작해서 일주일에 5분씩 늘려가시면 됩니다. 무엇보다 꾸준함이 가장 중요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 2시간 운동하는 것보다는 매일 20분씩 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올바른 식단과 운동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작은 습관들입니다. 이런 작은 실천들이 모여서 큰 변화를 만들어낸다는 것을 저는 수많은 환자들을 통해 확인했습니다. 가장 먼저 말씀드릴 것은 정기적인 건강검진의 중요성입니다. 고지혈증은 증상이 없기 때문에 정기검사 없이는 절대 알 수 없습니다. 65세 이후에는 6개월마다 한 번씩은 반드시 혈액 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검사 항목은 총 콜레스테롤, LDL 콜레스테롤, HDL 콜레스테롤, 중성지방 이렇게 4가지입니다. 총 콜레스테롤은 200 이하, LDL 콜레스테롤은 100 이하, HDL 콜레스테롤은 남성 40 이상, 여성 50 이상, 중성지방은 150 이하가 정상 수치입니다. 하지만 이미 심혈관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야 합니다. LDL 콜레스테롤은 70 이하, 심지어 55 이하까지 낮춰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본인의 위험도에 따라 목표 수치가 달라지므로 반드시 전문의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가족력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부모님이나 형제 자매 중에 심근경색, 뇌졸중, 고지혈증이 있다면 여러분도 위험도가 높아집니다. 유전적 요인은 바꿀 수 없지만 미리 알고 준비한다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가족력이 있으신 분들은 더 일찍부터 더 적극적으로 관리를 시작하셔야 합니다. 식단 관리도 더 엄격하게 하시고 운동도 더 규칙적으로 하셔야 합니다. 또한 정기검진도 더 자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는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많은 분들이 간과하시는 부분인데 스트레스는 콜레스테롤 수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되는데 이 호르몬이 콜레스테롤 합성을 촉진시킵니다. 스트레스를 완전히 없앨 수는 없지만 관리하는 방법은 있습니다. 규칙적인 수면, 취미활동, 친구들과의 만남, 종교활동 등이 모두 도움이 됩니다. 특히 웃음은 스트레스 호르몬을 줄이고 면역력을 높이는 최고의 약입니다. 네 번째는 충분한 수면입니다. 잠이 부족하면 식욕을 조절하는 호르몬의 이상이 생겨서 과식하게 되고 이는 콜레스테롤 수치 상승으로 이어집니다. 또한 수면 부족은 스트레스 호르몬 분비를 증가시켜 혈관 건강에 악영향을 미칩니다. 65세 이후에는 하루 7에서 8시간 정도의 수면이 적당합니다. 너무 많이 자는 것도 너무 적게 자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잠들기 2시간 전에는 음식을 드시지 마시고 침실은 어둡고 조용하게 유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섯 번째는 금연과 절주입니다. 담배는 혈관벽을 손상시키고 좋은 콜레스테롤을 감소시킵니다. 금연 후 1년만 지나도 심혈관 질환 위험이 현저히 감소합니다. 65세 이후라도 담배를 끊으시면 충분한 효과가 있습니다. 술은 적당량은 HDL 콜레스테롤을 높이는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지만 65세 이후에는 권하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알코올 분해 능력이 떨어지고 다른 약물과의 상호작용 위험도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여섯 번째는 약물 복용법입니다. 이미 고지혈증 약을 드시고 계신 분들은 절대로 임의로 끊으시면 안 됩니다. 약을 끊으면 콜레스테롤 수치가 다시 올라가고 심혈관 질환 위험이 급격히 증가합니다. 약물 복용 중에도 정기적인 검사는 필수입니다. 간 기능 검사, 근육 효소 검사를 통해 부작용이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다른 약물과의 상호작용도 주의해야 하므로 새로운 약을 복용하기 전에는 반드시 의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는 체중 관리입니다. 복부 비만은 고지혈증의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허리 둘레가 남성 90cm, 여성 85cm를 넘으면 위험합니다. 체중을 5%만 줄여도 콜레스테롤 수치가 크게 개선됩니다. 하지만 65세 이후에는 급격한 체중 감량은 오히려 위험할 수 있습니다. 한 달에 1에서 2kg씩 천천히 감량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무리한 다이어트보다는 꾸준한 식단 관리와 운동이 더 중요합니다. 이제 실제 제가 진료했던 환자분들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분들의 경험을 통해 여러분도 고지혈증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 생생하게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 환자는 김순애 씨로 75세 여성분이었습니다. 김 씨는 건강검진에서 총 콜레스테롤 280, LDL 콜레스테롤 190이라는 충격적인 수치를 받고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김 씨가 평소 건강관리에 무척 신경을 쓰고 계셨다는 점이었습니다. 김 씨는 매일 아침 달걀 2개를 완전히 드시고 건강에 좋다고 해서 아몬드와 호두를 한 줌씩 간식으로 드셨습니다. 또한 일주일에 2번은 곱창구이를 즐기셨고 단백질 보충을 위해 닭 가슴살도 자주 드셨습니다. 운동도 꾸준히 하고 계셨는데 매일 30분씩 공원에서 산책을 하셨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완벽해 보이는 생활 패턴이었지만 문제는 음식 선택에 있었습니다. 저는 김 씨께 달걀은 흰자만 드시고 노른자는 일주일에 2개로 제한하라고 했습니다. 견과류는 하루에 아몬드 7개, 호두 2조각으로 줄이고 곱창은 완전히 끊으라고 권했습니다. 대신 고등어와 꽁치 같은 등푸른 생선을 일주일에 3번 이상 드시도록 했고 현미와 귀리를 섞은 잡곡밥을 주식으로 바꾸도록 했습니다. 또한 매일 토마토 주스 한 잔과 올리브 오일로 무친 나물을 드시도록 권했습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먹으면 영양이 부족하지 않을까요? 라고 걱정하셨지만 제가 자세히 설명해 드리니 적극적으로 따라해 주셨습니다. 3개월 후 검사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총 콜레스테롤이 280에서 220으로 LDL 콜레스테롤이 190에서 130으로 현저히 감소했습니다. 6개월 후에는 총 콜레스테롤 200, LDL 콜레스테롤 110까지 떨어져서 정상 범위에 거의 도달했습니다. 김 씨는 음식만 바꿨는데 이렇게 효과가 있을 줄 몰랐다며 무척 기뻐하셨습니다. 현재도 꾸준히 관리하고 계시며 건강한 80세를 목표로 노력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환자는 박철수 씨로 68세 남성분이었습니다. 박 씨는 당뇨병과 고지혈증을 동시에 앓고 계셨는데 총 콜레스테롤 320, 중성지방 400이라는 매우 위험한 수치였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미 협심증 진단까지 받은 상태였다는 점이었습니다. 박 씨는 퇴직 후 집에서 주로 시간을 보내시며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매일 소주 2병씩 드셨습니다. 안주로는 삼겹살이나 곱창을 즐기셨고 운동은 거의 하지 않으셨습니다. 식사는 대부분 부인이 차려주시는 대로 드셨는데 기름진 음식을 좋아하셨습니다. 저는 박 씨께 매우 엄격한 식단 관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우선 금주는 필수였고 삼겹살과 곱창은 완전히 금지했습니다. 대신 매일 귀리죽으로 아침을 시작하고 점심과 저녁은 등푸른 생선 위주의 식단으로 바꾸도록 했습니다. 특히 박 씨에게는 오메가3가 풍부한 음식들을 적극 권했습니다. 고등어, 꽁치, 연어를 번갈아 가며 드시도록 했고 견과류는 완전히 끊으셨습니다. 또한 매일 콩나물과 두부를 이용한 요리를 드시도록 했습니다. 운동은 처음에는 집 앞 공원에서 10분 걷기부터 시작했습니다. 협심증 때문에 무리할 수 없어서 천천히 강도를 높여갔습니다. 2개월 후에는 30분까지 늘릴 수 있었고 4개월 후에는 가벼운 언덕길도 오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가장 중요했던 것은 가족의 지지였습니다. 부인께서 박 씨의 식단 관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셨고 함께 운동도 하셨습니다. 6개월 후 검사 결과는 기적에 가까웠습니다. 총 콜레스테롤이 320에서 200으로 중성지방이 400에서
180으로 급격히 개선되었습니다. 1년 후에는 협심증 증상도 거의 사라졌고 현재는 약물 치료와 함께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고 계십니다. 박 씨는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지금은 오히려 몸이 가벼워져서 더 활기차게 살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세 번째 환자는 정말 안타까운 경우입니다. 박영수 씨라는 70세 남성분이었는데 고지혈증 관리를 소홀히 하다가 급성 심근경색으로 응급실에 실려온 경우였습니다. 박 씨는 5년 전 건강검진에서 콜레스테롤이 높다는 진단을 받았지만 증상이 없다는 이유로 치료를 받지 않았습니다. 박 씨는 나는 아직 젊다며 매일 삼겹살과 소주를 즐기셨고 달걀도 하루에 3개씩 드셨습니다. 운동은 전혀 하지 않으셨고 담배도 하루 한 갑씩 피우셨습니다. 가족들이 병원에 가자고 권해도 괜찮다며 무시하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 갑작스런 가슴 통증으로 쓰러지셨습니다. 다행히 빠른 응급처치로 생명은 구했지만 심장 기능이 많이 손상된 상태였습니다. 관상동맥 3개 중 2개가 90% 이상 막혀 있었고 스텐트 시술을 받아야 했습니다. 이후 박 씨는 완전히 달라지셨습니다. 금연, 금주는 물론이고 식단도 철저히 관리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심장이 손상된 후였기 때문에 일상생활에 많은 제약이 따르게 되었습니다. 계단을 오르기도 힘들어하시고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차셨습니다. 현재는 여러 가지 약물을 복용하며 관리하고 계시지만 예전처럼 활발한 생활은 어려운 상태입니다. 박 씨는 진작 치료받을 걸 그랬다며 후회하고 계십니다. 이 사례는 고지혈증의 무서움과 조기 치료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안타까운 경우입니다. 오늘 정말 중요한 내용들을 많이 말씀드렸는데요. 마지막으로 핵심만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65세 이후 절대 피해야 할 음식 4가지는 곱창, 달걀 노른자, 견과류 과다 섭취, 가공 견과류입니다. 이 음식들은 과도한 콜레스테롤과 포화지방, 높은 칼로리 때문에 혈관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반드시 드셔야 할 건강 음식들은 등푸른 생선, 귀리, 콩류, 올리브오일, 토마토, 마늘입니다. 이 음식들은 콜레스테롤을 낮추고 혈관을 건강하게 지켜주는 놀라운 효과가 있어요. 가장 중요한 건 꾸준한 운동입니다. 빠르게 걷기, 계단 오르기, 스트레칭 같은 안전한 운동을 매일 꾸준히 하시고 정기검진으로 수치를 확인하며 스트레스 관리와 충분한 수면을 취하는 것입니다. 제가 40년간 의사로 일하면서 정말 많은 환자분들을 봤는데요. 식단과 생활 습관만 바꿔도 건강이 완전히 달라지는 걸 수없이 목격했습니다. 김순애 씨처럼 음식만 바꿔도 6개월 만에 정상 수치로 회복되고 박철수 씨처럼 협심증까지 개선되는 기적 같은 일들이 실제로 일어납니다. 하지만 박영수 씨 같은 안타까운 경우도 있습니다. 증상이 없다고 방치하다가 심근경색으로 쓰러진 후에는 이미 늦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이런 일이 절대 일어나지 않도록 오늘부터라도 관리를 시작하셨으면 합니다. 65세 이후의 건강은 작은 습관의 차이에서 나옵니다. 곱창 대신 고등어를 선택하고 달걀 노른자 대신 흰자만 드시고 견과류는 적당량만 드시는 것만으로도 건강한 노년을 보낼 수 있어요. 더 이상 잘못된 정보에 속지 마시고 오늘부터 올바른 식단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고지혈증은 하루아침에 생기지도 않고 하루아침에 치료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작은 선택이 10년, 20년 후 여러분의 건강을 결정합니다. 꾸준함이 가장 중요하고 포기하지 않는 것이 성공의 비결입니다. 음식이 약이 될 수도 있고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선택은 여러분의 몫이에요. 현명한 선택으로 건강한 100세까지 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위해 저희 황혼지혜 TV가 항상 함께 하겠습니다. 이 방송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더 많은 건강한 노후 정보를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가족 중에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계시다면 오늘 방송 내용을 꼭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소중한 가족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습관으로 10년은 더 젊게, 20년은 더 행복하게 사는 그날까지 황혼지혜 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